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스페셜 김만흠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1313일이 된 오늘 세월호 미습 희생자 5인에 대한 연결식이 목포 신항에서 치러졌습니다. 미수습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지금 가족들은 비참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들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함을 함께하고 남은 가제와 남긴 교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연기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이지만은 이번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잘했다는 평가드립니다. 정치권도 이런저런 이유로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지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 진원이 되겠죠? 그 진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시사 스페셜 정치권 현안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패널 각 정당별로 자리를 냈습니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성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예, 말씀대로 오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합동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여문 생각을 야물게 행동하겠습니다. 민생의 호위여사 김현성 부원장입니다. 네,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준길 전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리고 중도 확장을 통해서 중도 개혁주의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국민의당의 김철근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정아 바른정당 원주 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실현을 통해서 내일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의 산실 바른정당 전 수석 대변인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지금 지진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수능 연기가 돼가지고 부작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대체로 좀 신속하게 잘했다는 평가드립니다. 적절한 대처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관련 얘기 이런 겁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 현장 방문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만 되고 생색만 내는 건지 민생 현장 정치를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런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네 분께 이번 그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야당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정준길 전 대변인. 저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마치시고 여러 가지 어떤 대응들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느냐 방문하지 않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문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괜히 가가지고 결국은 민생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가시더라도 민생을 방해하거나 또 거기 계신 분들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으로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일도양단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마치 가시면 방해를 하고 가지 않으면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뭐 없는 뭐라고 그러셨죠? 예,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씀. 전에 보니까 딱 외환내빈이라는 말을 한국당에서 쓰시던데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네요. 네, 김철근 대변인.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자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연기라든지 이런 측면은 사실 잘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그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그 흔들림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진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현장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좀 현장을 가서 좀 수습
하고 대책을 좀 더 정확하게 내놓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당의 연구원 부원장인 김현성 부원장은 뭐 호의적인 평가하시겠죠? 이제 저는 뭐 위기는 늘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위기 관리와 관련된 가장 큰 경구가 늦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응에서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했고요. 특히나 저는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수능을 연기하자라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돌이켜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날 여진으로 수능 시간, 그 시간의 여진이 몇 차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정도로 정말로 좀 어려운 그 결단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세월호 미수습자 그 가정 합동 추모식이었는데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국민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이 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정하 당협위원장도 전에 대변인 했었죠. 네, 이제 저도 청와대 좀 오늘 보니까 현 대변인, 전 대변인이 많네요. 이번에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부의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좀 간단히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크게 그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크게 지금 가슴이 아픈 그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앞서도 뭐 그래픽으로 쭉 봤습니다만은 시간대별 뭐 체크 나오는 것들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내용보다는. 그래서 뭐 문제를 전에 굳이 세월호 7시간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럼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응은 우리가 뭐 지진이라는 거 많이 없었으니까 이 상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치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좀 전에 김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지나치게 이런 그 큰 재난 앞에서 대통령의 PI만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이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리더십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얕은 수는 안 보였으면 수능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첫날은 뭐 부총리가 발표하고 첫날 그게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여론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위기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좀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대통령의 큰 결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가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길 전 대변인님 대통령이 안 갔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지시를 어떻게 받았고 초동 조치를 어떻게 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맥을 짚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중요하다.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던 거고 저는 이제 그 사후에 언론이 궁금한겠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언론이 궁금한 것이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주일 연기했지 않습니까, 수능이? 근데 혹시 수능 전날 다시 지진이 났어요. 그럼 또 어떡할 겁니까? 또 연기할 겁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뭐 20시간 정도는 안정화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포항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의 경우에 여전의 가능성이나 그런 걸 고려하면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응까지도 해놔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 준비는 없고 단순하게 뭐 미루고 또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각 교실을 바꾸는 뭐 요 정도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만에 하나 일주일 바로 시험 전날 다시 만약에 지진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있는지 사실 저는 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김철근 대변인도 뭐 첨언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60만입니다. 이게 수능 보는 수험생들이 60만이고 포항이 6천 명 정도 되는데 6천 명을 위해서 60만 나머지 분들에게 사실 일주일 연기하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들을 사실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기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냐. 이 지진이 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고 그다음에
그 이재민들은 집회를 못 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결정을 대통령이 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예. 사실은 조금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은 저도 뭐 청와대 쪽 대변인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이 기사를 보면 이게 만들어진 기사냐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나온 기사냐 알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 폐하에 신경을 썼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수능 얘기하셨지만은 수능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후에 정부가 이재민의 그럼 그 금이 가고 무너져가는 집을 놔두고 어떻게 갈 것이냐. 마냥 학교 체육관 같은 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지금부터 다른 거 말고 그런 것부터 하나씩 챙겨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이런 얘기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을 할 때 앉은 탁상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현장에서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지금 재난 현장의 활동 어떻게 봐야 될지 위로가 되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식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일지 각 지금 패널들 의견을 좀 듣기로 하고요. 글씨를 빠르게 쓴 분부터 먼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보니까 그 지역의 포항시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래서 아마 같이 대동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최초 보고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장이 하고 했었다 했는데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미국에 가고 없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문했는데요. 좀 불편한 사람들은 저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무조건 와서 얼굴 보이는 드림이는데 우리가 동물원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 안 나와 있지만은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 중에서요. 이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책을 펴고 입시 준비 다시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많이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언론들도 정치인들 평가만 하지 말고 기자들 취재도 그리고 감안해서 조심해서 좀 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쓰셨습니까? 네, 김철호 대변인.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썼습니다. 우문현답. 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가고 현장의 문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급하게 각 당에서 다 가고 정부에서는 총리와 장관이 오고 그래서 보고하면서 그 대책, 그다음에 위로하는 문제들까지 현장에서 좀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왔나? 또 이런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 가긴 가되 가능하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같이 맞춰서 같이 동시에 가서 한 번에 브리핑 받고 같이 위로하고 또 대책은 각 당별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좀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 가본다는 것은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장은 가야 되고 그렇지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각 당과 정부가 이런 큰 재난 상황에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치권의 현장 방문도 그렇게 뭐 생색내기라든가 사진 찍기를 모이려는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예전보다는 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화 위원장. 뭐 제가 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그 계륵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심하게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자칫 가면 현장이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되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처럼 터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것보다는 정치인들 스스로의 소위 그 광고성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재난을 수습해야 되는 직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재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 가서 이재민들 위로하고 그에 따른 그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정준길 위원장.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과연 배치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폐 없이 위로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과의 공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전에 이미 경주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도 뭐 여론이 뜨겁고 시끄러우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 입법이 좀 많이 거의 안 됐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차제 이럴 때 정치권에서 지금 방금 우리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가지고 예. 그거 신속하게 우리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예. 저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예, 저도 뭐 여러분 얘기하셨듯이 그때그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아까 우리 정 대변인님 대통령 현장 안 간다고 또 그러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게 되면 또 안 간다고 그러고 가게 되면 또 갔다고 예. 또 그럴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재난 앞에서 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정쟁적인 스타일 정쟁이 아니고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신 대표들이 여야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이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지 각자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보신 내용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시고 그리고 합의 못하는 부분은 좀 남겨두시고 그래서 구동존의의 마음으로 저 네 분이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이 만나셔갖고 좀 얘기하셔갖고 함께 발표를 하시면 얼마나 모습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이 주제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 관련해가지고는 대체로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막판에 현 상황에 대해 조금의 인식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요.